합격 해커스. 들은 그래도 24년이면은 한번 정립이 되고 나서 보는 거라서 좀 도움이 될 거예요. 앞선 선배들이 어떻게 봤는지 보고, 그 다음에 24년에 똑같지만 언젠가 또 변경될 수도 있지만 일단은 아셔야 될 것들을 좀 아시고, 그 다음에 넘어가는 시간으로 가질게요. 자, 시험 단계별 적용률. 제가 뭐 목차가 있었는데 목차 그냥 다 생략했어요. 목차 생략하고 여러분들이 딱 필요한 것만 빨리빨리 알 수 있게끔 할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중간중간에 퀴즈 드릴 테니까 아까 이거 녹화 전에 말씀드렸는데 제 나이 맞추면은 제가 스타벅스 하나 드립니다. 알겠죠? 다들 콧방귀 뀌는데 제 나이가 그렇게 녹록지 않은 나이거든요. 한번 맞춰보세요. 아무튼 시험 단계별로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자, 필기 50%, 체력 25%, 면접 25%, 가산 5%. 자, 이건 다 아시죠? 혹시 모르고 왔다. 나 처음 듣는다. 없죠. 여기서 이제 왜 저희가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냐면은 예전 같았으면은 필기에다가 5% 가산점이 원래는 붙었어요. 원래는. 근데 이제는 가산점이 영역이 별도로 생겨가지고 전체 시험을 보고 나서 마지막에 가산점이 붙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내가 뭐 평균이 85였다. 근데 나 가산점이 있네. 5점 붙어서 필기는 90점으로 하고 이제 가산점을 종결. 내 필기 점수로 그냥 합산된 거예요. 근데 이제는 가산점이 별도의 영역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100점 이거 100% 만점으로 했을 때 105% 만점이라고 생각하는 게 편한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가산점이 좀 더 중요해졌다라는 거고, 그러면은 저희 학생들뿐만 아니라 여기 없는 학생들 모두가 가산점을 준비하겠죠. 그래서 저희가 필기로 공부하기 전에 이런 검정 가산점을 먼저 확실하게 준비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필기 50%, 체력 25%이 면접 간의 비율을 볼 건데, 자, 여기 두 개에서 뭐가 더 잘 본 것 같으세요? 자, 여기 1번, 케이스 1번. 자, 케이스 2번. 뭐가 더 잘 봤을까요? 2번. 1번은? 1번 잘 봤다. 나 1번 잘 본 것 같다. 1번이 훨씬 잘 봤다. 2번이 잘 봤다. 2번이 잘 봤다. 왜냐? 체력이 높기 때문에. 근데 하지만 예전에는 필기가, 그러니까 이번 해 보는 거 말고 재작년에 봤던 학생들은 필기가 75였는데 지금은 필기 점수가 낮다 보니까 필기가 75에서 50%로 줄다 보니까 아무래도 체력을 잘 본 학생들이 유리해요. 유리해. 근데 여기서 이제 변경점은 내가 가산점이 있다면은 여기가 유리하게 되는 거죠. 마지막에 붙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마지막에. 그래서 가산점은 무조건 초장에 준비를 해놓고 내가 초장에 끝나면은 그 후에는 필기만 공부한다 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게 가장 편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준비할 때는 가산점을 첫 번째로 준비해야 된다. 자, 근데 여기서 의문이 드는 건 있어요. 이런 의문이 들어야 돼요. 어? 근데 필기 82점으로 필기는 통과할까? 이해되나요? 우리 이걸로 보면은 이게 여기서까지는 이게 더 높은데 근데 82점으로 일단 통과를 해야 돼. 통과를 못하면 체력을 잘 보든 말든 체력 시험을 볼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가산점도 가산점인데 또 필기는 또 필기대로 준비가 돼야지 그 후 과정을 내가 밟을 수 있구나. 이걸 생각을 해줘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내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는 가산점, 그 다음에는 필기 이렇게 가야겠죠. 그 다음에는 뭐가 돼야겠어요? 당연히 체력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산점 영역에 뭐뭐 있는지 아세요? 자, 이 표 봐봤다 나. 봤다. 다들 봤네요.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 자, 제가 하나씩 해볼게요. 커말 2급 있으신 분, 커말 1급 있으신 분, 그리고 실용글쓰기 있으신 분, 실용글쓰기 좀 있네요. 그 다음에 GTF나 토익 영어 점수 있으신 분. 자, 그러면 지금 이게 이제 막 시작하다 보니까 없는 게 당연해. 없는 게 당연하고 지금 이거 제가 보여드린 이유는 이대로 준비하세요가 아니고 여기서 제가 이제 찝어드릴 거예요. 여기 다 준비하라는 게 아니에요. 자, 보시면은 GTF, 실용글쓰기, 그 다음에 커말 2급 아니면 대형 면허 이렇게 해가지고 5%를 만들 거예요. 자, 뭐냐면은 저희가 GTF 같은 경우는
검정 가산에 들어가죠? 나 검정이 뭔지 모른다. 검정 뭔지 모른다. 자, 영어랑 한국사가, 영어 한국사가 검정제입니다. 이 말은 한 번 시험을 봐놓으면은 그 후에는 안 봐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 후에는 공부를 안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는 GTLF 43점, 한국사는 한능검 상급 이상이면 돼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따놓고 공부를 하는 게 편하겠죠. 따놓고 공부를 하는데 제가 GTF 43점은 검정제인데 저기 보시면 몇 점이에요? 48점이죠. 여기서 플러스 5점만 맞으면은 가산점 1%를 취득할 수 있어요. 검정제도 되고 가산점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안 할 이유가 없죠. GTF 1점을. 이해되시죠? GTF 48점을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걸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능검 상급은 따로 가산점이 없어요. 자, 그렇게 하면은 1%는 여기서 취득했고 나머지는 3%, 그다음 커말에서 1%, 대형면 1% 해야 되는데 여기서 의문이 드는 게 있어요. 자, 혹시나 내가 영어를 잘해. 내가 영어를 잘해가지고 막 토익도 있고 GTF도 있고 뭐 토플도 있고 뭐 탭스도 있고 막 이래. 그러면은 3333에서 막 9점, 12점이 될까요? 아니에요. 무조건 당연히 아니겠죠. 여기는 맥스로 해서 내가 만약에 뭐 7%가 있다 하더라도 5%로 잘라집니다. 알겠죠? 맥스 5%로 잘라지고 만약에 가장 헷갈리는 게 이거예요. 저 응급구조사가 있거든요. 응급구조사가 있고 제1종 대형이 있어요. 그래서 3%, 1%에서 4%가 맞나요? 맞을까요? 아니에요. 왜냐면은 이 섹터별 하나씩에서 가장 유리한 거 하나만 가져갑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렇다 보니까 가장 헷갈리는 게, 막 저 응급구조사도 있고 대형 면허도 있는데 이거 왜 안 겹쳐지나요? 이거는 자격증 분야에서 겹치기 때문에 그래요. 반대로 영어도 아무리 있어도 가장 유리한 거 하나만 가져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뭐 표가 많지만 정리를 결국 해드리는 거는 GTF, 실용 글쓰기, 그 다음에 컴퓨터 활용 능력, 대형 면허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실용 글쓰기 좀 이따 말씀드리고 이 커말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혹시 나 커말 있다. 커말 1급 도전해봤다. 커말 1급 같은 경우는 자, 커말 1급은 일단 3%예요. 3%인데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안 드려요. 그 이유는 수험 기간이 길어요. 자, 커말 1급 주변에서 막 딴다는 친구들 봤죠? 막 쉽게 따던가요? 절대 아닐 거예요. 유튜브만 봐도 막 한두 달 걸렸다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커말 1급을 굳이 여러분들한테 추천할 이유가 없죠. 그렇다면은 저희는 실용글 쓰기를 추천드린 거예요. 그럼 이 실용글 쓰기는 몇 주 만에 따냐? 2, 3주 만에 따요. 물론 자기가 원하는 점수가 나와야 되긴 하겠죠. 근데 그거는 본인이 공부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2, 3주 만에 무조건 630점 땁니다. 이거는 약파는 거고 2, 3주 만에 보통 학생들이 평균적으로 630점을 맞아와요. 대신에 나 공부 하나도 안 하고 630점 맞는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630점을 맞으면은 3%를 취득할 수 있다. 그러면은 1%, 3%, 4%가 되고 여기까지는 필수예요. 내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면은 여기까지는 무조건 따라오셔야 됩니다. 내가 그 다음에 여기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자, 대형 면허. 운전면허 딸 때 나 개 힘들었다. 그런 분 있어요? 나 완전 힘들었다. 운전면허 땄을 때. 대형 말고 1종이든 2종이든. 그런 분 없죠. 대형 면허도 결국에는 면허 시험장에다가 7, 80만 원 내고 일주일 정도 좀 하면은 결국엔 다 따요. 그런데 내가 그 돈이 살짝 아깝다. 그러면은 커말 2급은 유튜브만 봐도 수두룩 빽빽해요. 일주일 만에 땄다, 뭐 2주일 만에 땄다 했던 분이. 근데 이제 남성분들은 보통 가시면은 차 몰아야 되잖아요. 나중을 위해서라도 이걸 따는 게 낫긴 하죠. 근데 일단은 내가 지금 당장 뭐 좀 여유가 안 된다. 그러면은 커말 2급 따도 무방하다. 라는 거죠. 그럼 저희가 지금 정리해보자면은 뭐뭐 따야 된다고요? GTF 48점. 근데 혹시나 GTF 말고 내가 토익이 있다. 토익이 있으신 분? 탭스 있으신 분? 자, 일단 GTF 48점 따고, 그 다음에 실용글 쓰기 630점 따고, 그 다음에 커말 2급 혹은 대형 해서 남성분들은 보통 대형을 추천을 드리고 여성분들은 웬만하면 커말
따시는 게 좋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거는 이제 취사 선택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자 이제 GTF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는데 GTF가 뭔지 모르시는 분이 분명 있을 거예요. 그쵸? 토익은 많이 들어봤죠? 자, 해커스 하면 뭐가 제일 유명한지 아세요? 해커스 하면 원래 토익이 유명하죠. 토익. 파란 책, 빨간 책 아시죠? 예전에 이제 대학생들은 다들 해커스 토익을 조금씩 보고 막 요즘에는 뭐 야노드도 뜨고 막 이럴 텐데 예전에 진짜 해커스, 지금 해커스가 아직도 토익은 1등이거든요. 그런데도 저희가 GTF를 하는 이유는 GTF가 쉬워요. 근데 토익이 쉬우신 분들 하셔도 돼. 근데 우리는 영어에 대해서 솔직히 좀 무섭잖아요. 영어가 무섭고 하기 싫고 그러다 보니까 빠른 시간에 하고 말 것들을 저희는 찾아서 빨리 드리는 거죠. 이렇게 준비하셔라. 그래서 GTF가 뭐길래 영어 공부 처음인데 할 수 있나요? 네. 토익으로 하면 안 되나요? 됩니다. 얼마나 걸리는데요? GTF 한 4주. 4주 정도 잡으면은 만족한 점수가 나옵니다. 48점. 그리고 조금 더 공부한 학생들은 선생님 저 이걸로 75점까지 해보면 안 되나요? 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그래서 뭐 하고 싶으면 하는데 저는 그닥 추천은 안 드려요. 왜냐면 우리 글쓰기가 더 쉬우니까. 자, 그 다음에 보면은 자, GTF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GTF, 그 다음에 토익. 자, GTF는 총 80문제예요. 토익은 듣기 100문제, 쓰기 100문제에서 200문제예요. 자, 벌써부터 보기 싫죠, 토익? 물론 토익을 하실 수 있는 사람은 토익을 하는 게 좋아요. 아무튼 80문제, 200문제 문제수에서 차이가 납니다. 이게 더 적어요. 그 다음에 맞춰야 되는 점수 43점, 550점. 물론 가산점까지 가면은 48점, 가산점까지 가면 600점이에요. 자, 이거 만점은 990점입니다. 이거 만점은 100점입니다. 100분율로 따졌을 때 몇 퍼센트예요? 48%죠. 이거 100분율로 따졌을 때 거의 60%죠? 100점 만점에 내가 60점 맞아야지 나는 검정 가산점 1점을 따는 거고, 요거 같은 경우는 48점을 맞으면은 검정 가산 1% 따는 거예요. 결국에는 100점 중에서 48점 맞기가 더 쉽잖아요? 그만큼 더 난이도가 쉽다라는 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자, 조금 더 봅시다. 조금 더 보면은, 자, 문법 파트로 나뉘어져 있고, 청취 파트로 나뉘어져 있고, 독해 파트로 나뉘어져 있어요. 자, 근데 우리는 듣기 공부를 하고 싶지 않죠. 그렇죠? 영어 공부하는데 지금 난 단어 외우고 뭐 하려고 하는데 듣기 공부하고 싶지 않잖아요. 그래서 청취는 저희는 한 줄로 끌 거예요. 3번으로 쭉. 그래서 5개만 맞으면 오케이. 5개만 맞으면. 그런데 독해는 16개, 28개 중에 16개, 26개 중에 18개만 맞으면은 이 점수가 나온다라는 거죠. 결국엔 저희가 공부하는 건 문법 위주로 공부를 하기 때문에 문법 위주로 공부해서 만약에 내가 이게 20점이 난 20개를 맞았네? 그럼 여기서 14개까지 또 내려가는 거예요. 계속 주고받고 하는 거예요. 대신에 여기서 만약에 내가 3분의 1 찍었는데 막 7개 맞아. 아, 개꿀. 하느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거 18개까지 내려갈 수 있겠네요. 그리고 내가 혹시나 또 청취가 마음에 좀 괜찮다 하면은 또 들으셔가지고 몇 개 더 풀어도 되는 거고. 그게 아니라면은 청취 한 분호를 찍어내고 그 다음에 문법이나 독해를 내가 열심히 더 풀면 되는 거죠. 이해되죠? 그렇게 해서 GTF는 48점을 목표로 가면 된다. 48점 하면 1%가 취득된다. 자, 그 다음에 실용글 쓰기. 이제 여러분들 실용글 쓰기는 많이 들어봤는데, 들어봤나요? 들어보기는? 실용글 쓰기 들어봤는데 도대체 무슨 시험인지, 내가 뭐 글씨를 이쁘게 써야 되는 건지 뭔지 모르잖아요. 일단은 실용글 쓰기 같은 경우는 작문 시험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가장 헷갈리는 게, 나 뭐 책 읽기도 싫어하는데 뭔 글을 쓰래. 근데 여러분들이 논리를 가지고 작문을 하는 시험이 아니야. 그렇다면은 뭐냐? 너희가 어떤 보고서를 보는데 보고서를 잘 이해하니? 객관식도 있고, 이게 보고서니, 광고니, 뭐니, 제안서니, 이런 거 찾는 것도 있고, 주관식은 원고지 쓰기, 그리고 주제에 맞게 쓰기,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 키워드는 주고 내가 거기에 맞게 글만 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달리 말하면 너희가 누구 상사한테 뭐 글을 쓰고 싶은데 너가 글을 잘 쓰는지 봐줄게. 대신에 키워드는 이런 것들로 써. 오케이? 알겠죠? 그래서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게 전혀 아니다. 전혀 어렵지 않다. 자, 그 다음에
제가 한 이틀 전에 여기 실용글쓰기 고위 관계자를 좀 만났어요. 저는 고위 관계자는 아니지만 옆에 가서 좀 꼽사리로 가서 들었거든요. 들었는데 6월이나 7월쯤에 실용글쓰기 개편이 된답니다. 처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른 데서 뭐 말씀했을지 모르겠는데 실용글쓰기가 개편이 돼요. 난이도가 어려워질지 적어질지 뭐 쉬워질지는 몰라요. 어쨌든 간에 처음 보는 시험한테 여러분들이 막 선뜻 가고 싶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6월 전에는 웬만하면 무조건 취득하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공부를 하든 안 하든 뭐 여러분들이 뭐 소방 공무원이나 뭐 경찰 공무원이나 뭐 어디든 실용글 쓰기는 필요하거든요. 일단은 따놓으세요. 알겠죠? 일단은 따놓으셔야지 실용글 쓰기 6월 뒤에 6월 뒤에서는 조금 힘들 수도 있으니까 미리 지금 나와 있는 걸로 따시면 조금 더 편할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실용글쓰기 좀 더 말씀드릴게요. 실용글쓰기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객관식 아까 몇 점이라 했죠? 400. 그 다음에 주관식 600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자 여기서 또 나뉘어요. 객관식 공부하고 싶어요? 주관식 공부하고 싶어요? 객관식 공부하고 싶죠. 왜냐면은 그냥 찍어내면 되니까. 근데 주관식 뭔가 내가 또 쓰는 거 아무리 그래도 내가 쓰는 거니까 뭔가 부담감이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저희 학생들, 작년 학생들 평균을 내보니까 객관식은 240점에서 270점을 넘을 수가 없어요, 애들이. 진짜 다 여기서 멈춰 있어요. 표준편차 수학 좋아했던 분, 표준편차 알아요? 아무튼 전 좋아했거든요. 일식은 막 이렇게 있어요. 아무튼 간에 학생들이 다 여기에 분포해 있어. 여기에 분포해 있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객관식을 막 공부하는 게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안 돼요. 결국에는 우리가 630점을 맞기 위해서는 여기서 230점을 맞고 주관식에서 400점을 맞는 전략이 필요해요. 이해돼요? 어떤 시험이든 간에 0점에서 60점까지 가는 거는 다들 조금 하면 할만 하겠는데 60에서 80 가는 거는 조금 더 노력이 필요하죠. 근데 80에서 100 가는 거는 그냥 완전 노력을 해야 돼. 완전 노력을.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이 노력을 한다고 맨 처음에 실용글 쓰기를 보면은 이 노력을 하지 마시고 객관식도 이렇게 있고 주관식도 이렇게 있으면은 주관식을 조금 더 공부하라는 거죠. 왜냐? 600점에서 400점 환산하면 결국엔 66점 맞으라는 꼴이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쏟을 때 어디에 쏟아야 된다? 주관식. 아까 저한테 인사했던 것처럼 뭐에다 쏟아야 된다? 주관식. 웃기죠? 아무도 대답 안 해줘서. 아무튼 주관식이 중요하다. 주관식을 준비해야 된다. 알겠죠? 그래서 저희는 630점을 목표로 가서 3% 취득을 해야 된다. 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저희 GTF에서 1%, 그 다음에 실용글쓰기에서 3% 해서 총 4% 취득을 했죠. 나머지는 대형 면허나 아니면은 커말 2급으로 5%다 취득을 하면은 이제 비로소 나는 모든 게 끝났다. 모든 게 끝났다. 이제 소방학개론, 소방관계복규, 그 다음에 소방행정법만 공부하면 된다. 오로지 세 과목만 준비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안 됐다. 근데 남들 세 과목 준비할 때 나는 5과목, 6과목 준비해야 되는 거야. 그죠? 이제부터는 본인의 선택이야. 무조건 하라 해도 할 사람은 알아서 하고 안 할 사람은 안 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선택을 잘 하셔야 돼. 자, 빨리 준비하기 위해서 저희가 봐야 될 거는 자, 한능검 말씀 안 드렸네. 한능검 같은 경우는 뭐 별거 없어요. 한능검은 심화 시험을 봐야 되고 상급 이상, 그러니까 60점 이상을 맞으면 돼요. 60점 이상을 맞으면 되는데 자, 한능검 옆에서 주변에 땄단 소리 하나씩 다 들어봤죠. 그때는 정말 쉬웠어요. 한능검이. 근데 지금 한능검을 쓰고자 하는 많은 취업이 많아가지고 여기서도 한능검 가져와라, 여기서도 한능검 가져와라 이러겠죠. 그러면은 한능검 입장에서는 쉽게 내는 게 좋아, 어렵게 내는 게 좋아요? 어렵게 내는 게 좋죠. 왜냐면 나도 좀 땡겨야 된다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떨어지면 좋잖아. 물론 한능검 관계자들 제가 그러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아무튼간에 한능검의 문제 난이도가 점점 올라가고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찾는 게 많아지니까 당연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능검도 빨리 따시는 게 여러분들 신상이 좋다라고 생각하시고 저희가 다음 일정을 정리해 왔어요. GTF 같은 경우는 봐보세요. 한 번, 지금 3, 4월 달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여기도 뭐 있긴 한데 여기는 지웠어요. 지금 GTF 총 4번 있죠?
하는 건 몇 번 있어요? 한 번. 실용글 쓰기. 한 번. 두 달에 한 번씩 있고, 두 달에 한 다여섯 번 있어요. 그럼 우리는 먼저 뭐부터 공부해야 될까요? 이 작은 거부터 공부해야겠죠. 하는 검 이번에 못 보면은, 뭐 5월 중순쯤이나 있지 않을까요? 5월 중순이나 한 6월 초에 있지 않을까요? 자, 실용글 쓰기 이번에 못 봐. 실용글 쓰기 어딨어? 이때 못 봐. 그러면 또 그대로 해가지고 한 5월 중순에 보지 않을까요? 근데 저희 5월, 6월 달에는 기본 이론 나가거든요. 소방학개론, 소방관계복귀, 소방행정법 해가지고 여러분들 복습할 시간도 없어. 그때 한국사 공부하고 영어 공부하고 국어 공부해야 돼. 정신 나가겠죠. 언제 해야겠어요? 3, 4월 달에 해야겠죠. 그 결론이 나와야 돼, 머릿속에. 아, 내가 이거를 미루면 미룰수록 3, 4월, 5, 6월 달에 힘들구나. 3, 4월 달에 빨리 해야겠다. 이 결론을 찾아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GTF는 거의 이 주마다 있기 때문에 내가 어느 정도 좀 되면은 가서 보면 돼요. 대신에 한 번 볼 때마다 3치킨, 치킨 3마리, 한 6만 원 정도. 그래서 웬만하면 확실하게 내가 준비가 됐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보는 게 좋아요. 만약 확실히 제가 봤을 때 저한테 가지고 오셔가지고 제가 문제를 냈는데 못 맞추면은 그 6만 원 저한테 주세요. 제가 가지고 있다가 당신들이 합격할 때 다시 6만 원 드릴게요. 그럼 낫잖아. 그렇죠? 그래서 GTF는 웬만하면은 내가 준비가 되면 언제든지 볼 수 있다. 단, 한능검이나 실용글 쓰기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은 그때 보자. 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이해되죠? 그래서 실용글 쓰기 같은 경우는 지금 접수 중이에요. 제가 알기로 한 여기까지 접수 중일 거예요. 자, 지금 저희가 여기에 있는 거죠. 여기에 2월 25일. 그러면은 1주, 2주, 3주 한 남았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못할 수 없거든요.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지금 접수를 하면 좋겠어요. 접수를 해놔야지 돈 아까운 줄 알고 공부를 해. 사람은 항상 바쁜 와중에 뭐가 하나씩 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한가하게 공부하려고 하면 절대 안 돼. 바쁜 와중에 뭐가 하나가 돼요. 그래서 항상 바쁘게 살아야 돼. 이제부터 당신들이 소방 공무원 아니면 뭐 공무원 아니면 취업 전선에 뛰어든다. 한가하게 해서 될 건 하나도 없어요. 무조건 바쁘게 살아야 돼. 그래서 일부러 저희도 스케줄도 바쁘게 짜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GTF 아니 뭐야 실용글 쓰기 준비하려고 한다면은 내가 그래도 이거에 좀 뜻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웬만하면 집에 가가지고 실용글 쓰기를 접수하세요. 자 빨리 메모하세요. 가져올 거 가져왔죠. 실용글 쓰기 접수하기 빨리 써놔요. 실용글 쓰기 접수하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실용글 쓰기가 끝났다. 그 다음에 뭘 해야겠어요? 한능검. 한능검 해야겠죠. 한능검 못 보면은 또 한 6월달 보니까 또 정신 나가게 생겼어요. 한능검은 접수 기간이 조금 더 뒤일 거예요. 이거 찾아보고 나 그러면 한능검도 4월 15일을 목표로 해야겠다라고 하면은 빨리 접수를 해야겠죠. 그러면 첫 번째 실용글 쓰기 준비하기, 두 번째 한능검 준비하기, 세 번째 GTF 준비하기 해서 3, 4월달 알차게 보내면 돼요. 그럼 5월달부터는 제대로 소방 기본서 책만 펴보면 돼. 믿음이 오시나요? 알겠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작년 학생들 같은 경우 보면은 3, 4월달 이렇게 해가지고 72% 정도 통과했어요. 한 3, 40명, 한 4, 50명 정도 있는 학생들이 72% 통과하고 약 3개월 정도 걸렸어요. 3월, 4월까지 해서 우리도 했는데 조금 더 오바된 애들은 아까 5월까지 시험이 있다 했잖아요. 5월까지 해가지고 보통 땄고 그 다음에 학생들이 다 만족했어. 선생님, 그때는 좀 짜증났는데, 그래도 잡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만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할 수 있으니까 괜히 지려 겁먹지 말고, 일단 한 걸음 먼저 내딛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자, 자, 영어 한국사 검정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GTF 한능검 43점 상급 이렇게 따야 되는데, 소방 필기 시험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릴게요. 자, 소방 학개론, 그 다음에 소방법규, 그 다음에 행정법 있어요. 자, 소방학개론 행정법. 지금 앞에 계시는 분이 소방학개론 저희 이영철 선생님, 일타 선생님, 이영철 선생님 계시고요. 그 다음에 행정법 홍대겸 선생님 오와 계세요. 그래서 제가 군뱅이 앞에서 주름을 잡지 않겠습니다. 알겠죠? 좀 이따가 선생님들이 어떤 과목들인지 조금 설명을 해 주실 거예요. 자, 소방관계법규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뭐 없나? 저기 보여요? 휴대용 조명등? 그런 게
무조건 법적으로 비치해놔라 이런 게 돼 있어요. 그리고 밖에 나가서 보시면은 피난 유도선이라고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불 나면은 밑에서 깜빡깜빡거리게 그런 게 연기가 어디로 올라가? 위로 올라가니까 밑에는 보이잖아. 밑에다가 이렇게 피난 유도선 이렇게 해놓은 게 있어요. 그런 것도 무조건 해놔라. 이런 것들을 배우는 거. 그런 게 소방 관계법이고 그 다음에 그런 게 만약에 안 지켜졌으면은 돈 내야지, 과태료 내야지. 그런 것까지 되어 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또 소방 학개론에서도 소방 시설에 대해서 해서 배워요. 그리고 행정법 같은 경우는 공무원 수험 시장에서는 공무원에서는 무조건 다들 공부해야 되는 과목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방 불 끄러 왔는데 소방 행정법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조금 거부감이 드는 학생들이 좀 있긴 해요. 그런데 저희 행정법 홍대균 선생님이 그 양 많이 줄여가지고 완전 재밌게 가르쳐 주실 거니까 조금 이따가 선생님 만나서 듣는 시간 가지도록 하고요. 자, 여기 저희 이영철 선생님, 저희 소방학개론 1타 선생님이십니다. 이영철 선생님이 조금 이따 나와서 말씀해 주실 거고, 행정법 홍대균 선생님이 좀 이따 또 행정법 말씀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소방학개랑 관계법규랑 이제 한 번에 해주시는 저희 김정희 선생님 계시고, 그리고 지금 여기선 경채 학생들이 없죠? 경력 채용. 뭐예요? 9급이에요? 9급 저희는 응급처치학 권혜 선생님 하고 계셔가지고, 이제 다른 분들은 이제 뭐 간호 출신인데 여기는 응급구조학과 출신 선생님 나오셔가지고 하고 계시고, 간호사 하셨어요? 아니면 뭐 하셨어요? 간호사입니다. 제가 말 좀 잘못 했네요. 그리고 화학 하시는 분 혹시 있나요? 화학개론 하시는 분 저희 조홍 선생님 계시고, 그 다음에 또 저희 소방 관계법규만 해주시는 거의 30년 베테랑 선생님이신 김진선 선생님 계시고, 그 다음에 저희 조윤 선생님, 행정법 조윤 선생님도 계신다. 라고 저희 강사 선생님들 한번 소개해 드렸습니다.